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송영진 방송 아침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집권 여당 대표 이준석을 저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상 초유의 사태일 텐데요. 지금 징계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참 마음이 허탈하고 무겁다. 국민 여러분은,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무거웠습니다. 왜요? 이준석이가 안타까워서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이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고 언론 매체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기가 이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했던 모든 국민들은 이준석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송영진 방송 부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송영진 방송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준석이 이 성비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남긴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준석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엇을 해 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몸이 부어서 왜 그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을 받아가면서 선거에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 누군가는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어 가면서까지 선거에 뛰었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음해하는 이러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내용 같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왜 3월 9일 대선에 승리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갈아서, 이준석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갈아 넣어서, 참 표현 잘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고도 자신은 왜 또 공격을 받았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 서름이 복받쳐 오른다. 이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느낀 이준석은 일단 징계를 떠나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보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징계를 떠나서.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있게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했다. 하버드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카이스트도 다녔고.
저는 왜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징계 절차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줬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아야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지금 도대체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또 몽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준석이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것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여론전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는데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준석과 윤석열에 대한 이상 기류는 누구나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기자들이 그 도어 스태핑을 할 때 물어봅니다.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때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마음 떠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여론의 탈출구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속에 있다라면 뭔가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었는데 자기 정치로 일관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석열에게, 윤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로부터도 신임을 잃고 이 개혁이라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은 많은 그 윤핵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권 여당에 기대하려고 하는 이 의원들이 이준석의 어떤 편을 들겠습니까? 동력을 상실한 거죠.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죠. 지속적으로 갈등만 야기시켰던 이준석이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의 징계 여부를 떠나서 징계를 하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에게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 동안 22일 동안 이렇게 뛰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를 이 대선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나왔다고 생각했고 그 희망을 이루면 보좌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준석이는 영광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의 몫은 정치적인 몫이고 국민의 몫인 거죠. 무엇을 더 바랍니까?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이준석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제가 이런 말을 남기는 겁니다. 이준석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픈 우리 현실에 비하면은 이준석은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각종 언론에 나와서 어떠한 얘기를 남긴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카이스트까지 다녔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정농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탄핵되었다는 것을 이준석이가 모를까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준석이는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와서 사면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5년 동안 몸이 으스러지고
정말로 정신까지 피폐해질 정도로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석방이 이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의 지금의 모습은 이러한 악행에 대한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프십니까? 존경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지금 집권 여당의 초유의 사태 이준석의 모습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송영진의 아침 방송 시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